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이 하루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한번 흔들렸고 또 간밤에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역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닥 밝지는 못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죠. 1%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0.3, 0.7%. 그러니까 중소형보다는 대형 쪽에서 조금 더 하락폭이 깊게 나왔던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발언들, 두 번째 전쟁, 세 번째가 실적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외신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CEO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걱정과 우려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미국이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 침체에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침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매파 연준의 발언들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국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눌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매파적인 발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준 부의장은 통화 정책은 한동안 제약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라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또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 중에 하나인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 초까지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한동안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약적이라는 뜻은 경제를 둔화시킬 정도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이 주요 거점들을 대상으로 크림대교 폭발 사건과 관련된 보복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번 공습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까지 꺼내게 되면서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간 것처럼 미국 증시 역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팩트셋 쪽에서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증가는 증가지만 소폭의 증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증가한다는 것이 부담 요인이 됐고요. 또 이번 실적에서 기업들이 다음 4분기 실적은 어떨지, 그리고 연간 전망치는 어떻게 좀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균 0.7% 하락했습니다. 오르고 내린 종목들, 섹터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락한 섹터가 조금 더 많이 나와져 있고요. 선방을 한 게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게 에너지와 IT 정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용품과 관련해서는 약세를 띠고 있고, 식음료가 상승하면서 좀 상쇄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가 지금 6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마지막으로 IT 쪽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 조금은 부담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흐름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장비 관련된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제조업체들도 부진하게 나와줬고요. 또 성장주 쪽에서는 자동차 쪽에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약과 신약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우선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3.4% 밀렸는데 우리가 하루 쉬었을 때는 6%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우선은 미국 정부에서 중국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격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 이제 밑에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4%, 램 리서치가 6%로 하락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그리고 PC 출하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것이 개인 PC뿐만이 아니라 사무용 PC까지 계속 줄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은 반도체 업종 중에서 엔비디아, AMD가 3%, 1% 하락하는 흐름이었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 메모리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약간은 위축되면서 2%, 3%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인 파이브나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CEO가 사임을 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요. 파이브나인 역시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여줬고, 세일스포스.com, 서비스나우 모두 다 3% 그리고 5%의 깊은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로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포드가 6.8%, GM이 3.9% 하락을 했고요. 전기차 쪽에서도 테슬라는 어찌어찌 살아남았지만 리비안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대부분 새롭게 출시된 전기차들이 다 리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리비안이 7.2% 하락을 했고, 테슬라 쪽에서는 반발 매수, 그리고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괜찮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과 침체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보험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이 1%, 그리고 에이온이 2.3%, 보험주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CEO의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은행주들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 깊게 나와줬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0.9%, 뱅크 오브 아메리카 0.2%대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중간에 헬스케어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약주 그리고 일부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머크 쪽에서는 핵심 약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3.2%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확진자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2,00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관련해서 모더나라든지 그리고 노바백스 3%, 9%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드 체크해 볼 텐데요.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UBS 쪽에서 포드, GM 모두 다 안 좋게 분석을 하면서 한 방을 맞은 건데요. 모두 다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매도로 낮춰졌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13달러에서 10달러로 내려앉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동차 사업에서 이 차량의 공급 과잉, 그리고 잠재적인 소비자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걱정이 그대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었고요. 또 미국 쪽에서의 마진이 좋지가 않다고 포드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매크로 불안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밀렸지만 특히 포드가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에는 7.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윈 리조트 체크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재봉쇄가 시작이 됐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윈 리조트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장대 음봉을 그려내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12% 하락했는데요. 시티그룹 쪽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국경절, 지난 한 주 동안 중국은 국경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안 열렸었는데요. 이때 여행을 막 가야 되는데 코로나 봉쇄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 2019년 대비해서는 39%,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는 18% 여행객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 결국에는 이거 돈을 이제 쓰지를 않다 보니까 윈 리조트라든지 이런 리조트 업체들, 그리고 부킹닷컴과 같은 여행 예약 업체들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독일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모두 다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등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은 0%, 그러니까 보합이지만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랑스 0.4, 그리고 영국도 0.4% 하락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 그리고 전쟁 우려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됐고, 유럽에 대한 내용만 따로 빼서 얘기 드리자면 이제 영국 쪽에서 그나마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요. 긴급 채권 매입을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 추가적인 안정 조치를 냈다라는 점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2% 밀리면서 9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렇게 밀린 거고요. 구리 가격은 장중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거의 비철금속 시장 중에서는 구리 가격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추가적인 심리적인 지지선까지 닿았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체크해 보면요, 2% 밀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9월 고용 동향 지수가 나왔습니다. 잘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 지표에 따르면 몇 개월 동안은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약간은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날은 채권 시장이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만 보면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탄탄한 고용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우려가 있고, 또 영국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침체 우려가 높아졌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지금 파운드화는 내려가고 달러화는 계속해서 다른 유로화들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년 최저점을 찍는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9월의 미국 고용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중단할 것이라던 기대감이 감소한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 규제 우려 속에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을 끌어내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콜럼버스 데이로 인해 최근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해온 채권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뉴스가 또 다른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중심부와 주요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에 나섰고, 이로 인해 달러 인덱스는 장중 113.32까지 치솟으면서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에게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뉴스 역시 시장을 끌어내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경제 요인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영향,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알려지지 않은 긴축의 효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꼽으면서 이런 것들은 미국과 세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심각한 것들이라면서, 유럽은 이미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런 요인들은 6개월에서 9개월 후 미국 경기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S&P 500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수준보다 20% 쉽게 빠질 것이라면서 이후 20% 추가 하락도 가능하고, 이것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고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올해 초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허리케인을 대비하라고 조언한 바 있었습니다. 전 세계 PC 출하량이 지난 3,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시장 조사 업체 IDC가 보도했습니다. IBM의 PC 부분을 흡수한 중국의 레노버가 18%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HP, 델 등 미국 업체들도 각각 28%와 21%의 급감세를 보인 반면, 탄탄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애플은 PC 출하에서도 독보적인 흐름을 지속하면서 3, 4분기 중 1년 전보다 40%가 넘는 폭증세를 기록했습니다. IDC에 따르면 전 세계 PC 출하는 3, 4분기 중 7,430만 대로 1년 전에 8,730만 대에 비해 약 15%가 감소했는데요. PC 출하 감소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공급 장비 업체인 AMD가 지난 6일 3,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감소를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윈도우 PC 운영체제 윈도우를 공급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25일 AMD와 함께 PC CPU 시장을 양분하는 인텔은 10월 27일 각각 3,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향후 PC 시장 전망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헬스케어 쪽에서 머크사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주가가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모습도 나와줬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구겐하임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대형 제약사 머크의 주가가 3.3%가 상승해 90달러 4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겐하임은 핵심 의약품의 매출 증가와 개발 중인 약품의 임상 실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서 머크를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약 18% 높은 104달러로 제시했는데요. 구겐하임 측은 머크의 핵심 제품인 가다셀과 케이트 루다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26%와 38% 증가하는 등 올해 예상을 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발 중인 약품의 시험도 약관적이라면서 스텔라라고 불리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품의 임상 3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예상 매출 역시 2031년 컨센서스에 30% 높은 4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자영업연맹 NFIB의 9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91.3이며 솔리트론 디바이세스, AGG 잉크, 엔조 바이오캠, 복스 인터내셔널, 피너클 파이낸셜, 그리고 레디언트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외신센터 연결해 보겠는데요. 영국 쪽에서 이제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JP모건 CEO의 발언,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런 발언들까지 외신의 시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